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골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현재 기준금리가 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꽤나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등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지표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만약 고용지표까지 꺾이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월 30일 목요일에는 대표적인 고용지표 중 하나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3월 9일에 다소 크게 올랐었지만 그 이후 다시 안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19만 6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항상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9일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크게 상승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물가지표라고 알려진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이전에 발표가 된 것이 있었고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웬만큼 하락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 보면요. 4월 7일 금요일에는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인데요. 어쩌면 이날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농업 고용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5월부터 1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값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말은 즉 항상 생각한 것만큼 고용시장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24만 건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측치만큼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만족하겠지만 만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실업률도 살펴보면요. 지난 1년 동안 3.4%에서 3.7%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6%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실업률도 살펴보면요. 지난 1년 동안 3.4%에서 3.7%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6%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였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3.6%로 지난달과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업률이 지난달보다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말 고용시장이 꺾이게 된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면서 크게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파산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면서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좀 받으면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욱 악착같이 직장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만약 직장을 나오게 된 사람들도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지표는 지난번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건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고, 저 역시 세계의 네로라는 투자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기에 참고만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